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활루원 옆에 전통 한옥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개관 3년이 지나도록 수익을 내기는커녕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꾸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의 중심 광활루원 옆에 자리 잡은 한옥 11채. 국내 최고의 한옥 명장들이 시멘트 한 줌 섞지 않고 전통 방식으로 지은 한옥 숙박시설입니다. 남원시가 198억 원을 들여 3년 전 문을 열었는데 이랜드파크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한옥 특유의 그 운치와 여유로움에 반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켄싱턴 20개 지점 중에 이 남원 예촌의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급 한옥 숙박시설이 개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영 수입은 개관 첫 해 4억 3천만 원에서 2017년 8억 6천만 원, 지난해 9억 4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이랜드파크에 준 운영비는 2016년 4억 4천 6백만 원에서 11억 9천 9백만 원, 지난해 12억 7천만 원으로 누적 적자만 6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수백억 예산을 들여 지은 숙박시설이 수익을 내기는커녕 운영비조차 벌지 못하자 남원시가 해마다 수억 원씩 세금을 들여 적자를 메꾸고 있는 셈입니다. 남원시는 그러나 한옥 자체가 관광 자원이고 숙박 관광객도 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비력 있는 관광객들이 연간 12,000명 정도 머무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지역에서 소비하시는 그런 경제 효과가 지역에 많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한옥 숙박시설이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분들은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차단형 승강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인우동 한 버스 승강장입니다. 승강장은 비만 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객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을 때는 이런 데 앉기도 싫죠. 먼지가 있으니까. 목도 칼칼하고 이렇게 서 있을 때도 그러고. 하지만 사방이 차단된 승강장은 미세먼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해부터 40곳의 버스 승강장을 차단형 승강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추위뿐 아니라 미세먼지 방지 대책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도 예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부안군에서는 연계 사업으로 바람막이 설치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전주시도 버스 이용객들이 추위를 피하도록 승강장에 설치한 반환 텐트를 60개에서 100개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봄이 되면 반환 텐트를 철거했지만 올해는 미세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철거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방한 텐트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마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차단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철거 시기를 늦추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남 한빛원전 등 전국의 원전에서는 현재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 중인데요. 이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창 등 원전 주변 지역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할까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준비단에는 원전이 위치한 자치단체 5곳이 포함됐지만 고창 등 인접 지역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게다가 6개월 동안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지역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산자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산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단이 못한 세부 내용을 결정해 올해 1월 말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라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내용이 뭐 확정이 아직은 안 된 상태니까 전체적으로 다 뭐 확정이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정부가 또다시 고창 등 원전 주변 자치단체들을 배제한 채 공론화 위원회 출범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 위원을 중립적 인사로만 100% 구성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들로만 구성된다고 하면은 소재지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역시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훗날 공론화위원회의 결정들이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겨우내 막혔던 군산 제주 간 오전 하늘길이 어제 다시 열렸습니다. 1일 교통생활권이 가능해지면서 항공 수요가 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들로 군산공항에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해 11월 군산과 제주의 오전 항공편이 중단된 지 5달 만에 다시 오전 비행기가 선을 보였습니다. 1시에 출발할 때는 늦게 도착하고 밥만 먹고 숙소에 들어가니까 그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빨리 도착하니까 밥도 먹고 돌아다니고 나서 숙소에 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로써 군산과 제주를 잇는 항공편은 매일 3차례 왕복으로 늘었습니다. 군산을 출발하는 비행편은 오전 10시 55분과 오후 3시 15분, 그리고 오후 5시 55분입니다. 제주에서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1시 35분, 그리고 오후 4시 25분입니다. 오전에 군산에서 제주로 갔다가 오후에 군산으로 되돌아오는 일일 생활권도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겨울철 오전 비행기가 중단되지 않고 1년 내내 운항을 합니다. 이에 따라 항공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작년 29만 명에서 32만 명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다시 선보인 군산과 제주의 오전 비행기 덕분에 군산공항이 활성화되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신설하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원의 블로그 기자단이 봄철을 맞아서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들을 찾았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적당히 파낸 구덩이에 묘목을 넣고 흙으로 골고루 덮어줍니다.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학교 뒷마당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나무를 심고 석고방향제를 만들며 숲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이 봄철을 맞아 남원의 주요 관광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서도역, 혼불문학관, 운봉 허브밸리 등 남원의 주요 명소를 다녀온 이들의 이야기는 남원시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곳도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만큼 블로그 기자단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의 종합 정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장수군이 참석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두다가는 서쪽에 유일하게 자리한 장수군 가야문화유산을 알리고 이를 보존하며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장차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완주군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에 나섭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성면이 들어있는 건축자재로 완주군은 올해 120가구의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10가구의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오는 12월까지 수소 산업에 대한 추진 방향과 중장기 로드맵을 비롯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는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수소 기반 시범 도시에 응모할 사업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비리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교원의 징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식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군산 고군산 군도에 대해 국가지질공원 인증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지질 자원이 풍부하고 경관이 뛰어난 말도의 습곡 구조와 방축도 독립문 바위, 문여도의 백악기 시대 유문암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 환경부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국가지질공원은 10곳으로 고군산 군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되면 지질 자원 보존과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위해 별도로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상민 의원은 방송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역 방송사는 이대로 가면 몰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송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지역 방송 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방송을 위한 연구 활동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안정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의 일자리 질은 낮고 취업을 위해 빠져나가는 청년층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일자리 지수를 매긴 결과 전북은 마이너스 1.09로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고 상위에서 하위까지 4등급으로 나누면 가장 낮은 하위 등급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취업에 나서는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의 인구 감소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 진북동과 익산시 모현동, 진안군 진안읍 등 5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샛들마을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5곳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샛들마을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국가예산 13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북에서는 2015년에 2곳, 2016년에 3곳, 2017년에 1곳이 샛들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야생 진드기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리면 발생하는 질환으로 잠복기를 거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1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6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밤사이 북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와 익산 11도, 진안과 장수가 8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낮아 쌀쌀하겠고 그 뒤로는 맑고 온화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